안녕하세요. UH 로진학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3 학생들 기말고사 다 끝났고 이제 예비 고2를 위해서 이제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또 열심히 달려야 될 시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학생들도 되게 중요한데 또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비 고2를 맞는 내 아이와 나의 바람직한 자세, 그거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서 간단하게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설명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의 다 수능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고 중3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 입시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3 설명회를 가보면 중3 어머님들만큼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중2 어머님들이 오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3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가야 될 영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영재학교나 과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완료가 된 상태가 될 거고, 그 이외에 뭐 외고나 국제고, 그다음 뭐 자사고 같은 경우 이제 12월 달부터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거의 마음의 준비는 하셨고, 관련되어 있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그런 관련 내용들에 대한 대비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 학교 선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적어진 경향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중2 같은 경우는 바로 내년에 이 상황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3 설명회인데 중2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집중도나 관심이라는 게 조금씩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요 영상은 예비 고1, 현재 지금 중3 학생들 관련된 내용들을 대비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내 아이한테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뭐냐, 이제 어머니들 뭐 영상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특목 자사고를 가야 되네, 안 가야 되네, 뭐 일반고를 가야 되네, 안 가야 되네, 내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받아서 가려면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비법 같은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뭐 내신 성적이 뭐 2점대로 시작을 돼서 끝나야지 뭐 웬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이고 일정대가 나와야지 교과가 보이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1등급이 되는지 내 아이가 4등급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과연 지원했던 학교가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전공이나 관련되어 있는 대학의 이야기를 할 때 잘 내용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아이한테 좋은 고등학교 고르는 방법이다. 그러면 일단은 아이의 적성이나 흥미를 또 우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흥미 적성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1 학생들이 상담을 해보면 고1 1학기까지 뭐 전교 1, 2등 하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들이 성적이 계속 잘 나오면요, 고2 기말고사 정도 되면요, 아이가 꿈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 이상이 원래는 컴퓨터 공학자가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의대 교수가 되겠다는 거 바뀌어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흥미와 적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우선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게 특별한 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딱 확정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건 꼭 아니다. 조금 더 광역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고3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그냥 절반 이상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입시 대학이나 전공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다 교차로, 이과 학생들이 교차로 문과 지원했잖아요. 물론 그 학생이 교차 지원한 그 전공을 평생 업으로 삼을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입시 시스템에서는 흥미와 적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결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좀 광역으로 선택을 하시되, 현재 더 중요한 거는 그거에 맞춰서 흥미 적성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까지 선행을 했는지, 선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결합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과, 이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제가 상담을 해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꼭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뭐 융복합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문과, 이과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게 이제
혼재되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건 있죠. 이과가 아무래도 데이터 좋은 학생들,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잘 몰리는 경향이 있고, 뭐 좀 데이터 잘 나오는 자사고라든지 강남 쪽 일반고 같은 경우 보면 반이 10반이 있으면 한 2반, 3반만 문과고 7반, 8반이 이과인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느 영역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만 그게 반드시 적성과 흥미로만 딱 맞춰져 있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적성, 흥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맞춰가지고 반드시 선행에 대한 내용들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예요. 예, 중학교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학원에서 돌리는 방향에 의해 가지고 양에 의해서 성적이 일정 정도 이게 기계 찍는 것처럼 붕어빵 찍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A 나올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양 자체가 이제 중등에 있었던 양보다 적어도 한 서너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 패턴에 의해서만 진행을 한다 그래서 현행에 대한 내용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아이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런 습관이 배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자기주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원임에 의해 가지고만 패턴을 돌리는 거는 실제로 마지막 경쟁 상황이 갔을 때 좀 불리한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들 보면 이제 우리 아이가 수시에 맞고 쟤네 아이는 정시에 맞고 얘기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만약에 어머니 자제분이 정시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정시형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내신 싹 다 버리고 바로 정시에 올인하나요?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수시형, 정시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똑같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내용이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수시를 버리고 정시에 바로 올인한다. 그런 경우는 현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고등학교 고르는 방법은 1차적으로 아이의 적성과 흥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선 하되 반드시 선행 관련되어 있는 여부랑 결합을 시키시고, 이후에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현재 아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걸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넓히셔서 광역의 영역에 선택을 하시고, 그 영역은 문과, 이과를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광범위하게 보면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학교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어머니, 아버님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료 보이시겠지만 자사 특목 일반고에서 수시 지원 가능한 내신이 어느 정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게 확정적이진 않죠.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요 정도 영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정도 라인 같은 경우도 일반고 내신했을 때 내신 성적이 3자로 시작하는 경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 숭실대 라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3자로 시작하는, 4자로 시작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3등급, 4등급이 그러면 진짜 공부를 못하는 거냐? 그 다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학생들이, 중3 학생들이 한 반에 25명 기준이라고 하면요, 뭐 다 똑같진 않지만 국영수 과목별로 A등급 받는 애들이 한 적어도 30%대 정도, 30%에서 40%대 왔다 갔다 하면 할 겁니다. 그러면 25명 기준이면 9명 되겠죠. 국영수 모두 A등급 받는 애들이 한 반에 한 5명 정도 내외 될 겁니다. 보통 대치동 기준에서 해보니까 한 반에서 한 7등, 8등, 그 정도 하는 학생들이 한 국영수에서 하나 정도 빗드는 애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아래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등급으로 나뉘잖아요.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반에 25명 기준으로 하면 1등급인 경우는 1등입니다. 1등이 1등급이에요. 2등급은 2등이 2등급입니다. 11%까지이기 때문에 2등급이 보통 2등이에요. 운 좋으면 그 반 공부 잘하는 반이면 3등도 2등급 될 수 있는데 4등 넘어가면 거의 2등급 아닙니다. 그러면 3등급은 반에서 보통 5등, 6등, 그 라인까지가 보통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 인원도 많아봐야지 3명, 4명이거든요. 되게 좀, 와 닿으세요? 와 닿을지 모르겠는데, 4등급이라고 해도 전체 인원의 40%인데, 25명 기준으로 하면요. 그 아이가 반에서 10등 하는 겁니다. 4등급 받는 아이도 못하는 아이는 아닌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재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중3인 어머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등급에 대한 기준을 생각을 해보시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A 받고 하나 정도 가끔 빗떴던 아이들도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경쟁을 시켜보면 3등급, 4등급이 예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통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망쳐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내 아이가 특별하게 시험 망쳤거나 내 아이가 이상해져서 이렇게 된 거냐?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내 아이가 3.5등급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플랜 B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고민을 하셔라. 다음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라인에서 제가 특별히 뭐 A2 플러스, A 플러스, A 뭐 써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뇌피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꼭 맞진 않겠지만 제가 보통 요거 대충 라인에서 확인해 보면 요 정도 라인에 있는 애들이 이 급간에 맞춰 가지고 성적대에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는 거고 크게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4등급 넘어 있는 아이가 더 많잖아요. 근데 보통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경쟁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경쟁 라인이 돼서 4등급을 넘어오려면 사전에 좀 준비를 좀 더 해줘야 됩니다. 이미 일정 정도 현재 나와 있는 학력 상황에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중3인 학생과 어머님들은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제 생각에는 무조건 어머님들,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적으로 특목 자사를 우선해서 지향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떤 수성을 가지고 있고 성향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자기 주도적인 형태로 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미래 지향의 지점을 확인을 하시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중3의 경우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입 정책에 대해서 뭐 변동성이 생각하시면서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중3 이제 올해 내년에 고1 올라갈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공부에 대한 내용들 그대로 쭉 이어서 하면 된다 보시면 되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따로 학생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플랜 B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나름대로 어머님과 아버님께서는 혹시 내 아이가 이 방향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 방향이 좀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야 될지에 관련되어 있는 플랜 B에 관련된 설명도 좀 할 수 있게 나름대로 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 물론 그 얘기를 아이한테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어머님은 최소한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2를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겨울방학 때. 제가 볼 때는 대치동 상황이긴 하지만 보통 선행을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원, 수투, 미적까지 끝내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늘 말하지만 반복 횟수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심화 부분까지 학생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성적 관련된 그 진행할 내용들을 좋은 선생님이랑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서 지나와 봐라. 이제 제가 보면은 중등이 뭐 열심히 다 가르치시고 또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고등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는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정확하게 안 돼서 아이가 현재 어느 위치고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그런 내용들을 잘 다잡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고등학교 가서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그 얘기 드리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명확하고 납득이 되는 계획을 세우시고 학생과 학부형이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실천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시스템, 좋은 시스템과 선생님 안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또 한 번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망가지지 않는 고2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이 다 1등급, 2등급 나오고 성적 다 잘 나와서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좋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는 아니더라도 내 아이는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4등급 이하가 된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거꾸로 생각하면 내 아이가 4등급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내용 고민하셔가지고 플랜 B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아이는 몰라도 어머님들, 부모님들 반드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계셔야 내년 5월에 찬란한 5월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5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고 아이는 거의 멘붕일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쓰러지게 되면 다 끝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그 뒤에 일어서서 다음 도전의 시기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랜 B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중3 예비 고1 학생들이 어떻게 이후의 내용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까 거기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세부적인 내용도 이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